현재 여러분의 투자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사태 이후 실로 오랜만에 보는 수치입니다. 중동발 교전이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원료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국내 석유화학 공장들까지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직면했죠.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입니다. 거리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로 가득 찼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갈피를 잡기 어렵고 AI 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며 주식과 채권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사들 역시 자산 배분 전략을 보수적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자리는 줄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 물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죠. 이럴 때 중앙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을 면하기 힘든 구조죠. 이런 혼란 속에서 미래 예측은 무의미해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금리 향방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니까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깊은 막막함을 느꼈을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앞날을 어찌 알 수 있느냐고요. 불안한 마음에 온종일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투자 커뮤니티와 유튜브 전문가들의 분석 영상을 밤새 시청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남모르는 정보를 쥐고 있거나 특별한 예지력이라도 갖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예측하는 일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언제 멈출까?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한 함정에 빠진 셈입니다. 그 함정의 정체는 예측 중독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먼 옛날 숲속에서 맹수를 피해 살아남아야 했던 시절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해 다음 상황을 끊임없이 추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풀숲이 흔들릴 때 그것이 사자의 습격인지 단순한 바람인지 즉각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죠. 판단이 늦어지면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생존 본능이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동치는 주가 차트를 볼 때 우리 뇌는 맹수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경보를 울립니다. 당장 도망쳐 라고 말이죠. 하지만 공포에 질린 매도는 대개 최악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맞추려 애쓸수록 불안은 커지고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가 실제와 얼마나 일치했을까요? 절반이나 될까요? 아니면 40%? 사실 시장의 1년 뒤를 정확히 맞히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투자 성과는 예지력이 아니라 자산 배분과 자기 통제력에서 판가름납니다. 이는 기관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측 자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체스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체스계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숙련된 아마추어와 거장의 차이는 수십 수를 내다보는 수읽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상대의 다음 수를 맞추려 하지만 그랜드마스터는 어떤 수가 오더라도 대응 가능한 탄탄한 진영을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구축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투자의 고수들이 성공하는 비결도 이와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위험한 예측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2025년 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증시를 두고 전문가들은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과 AI 기술이 불러올 혁신적인 생산성 증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곳들은 결코 만만한 기관들이 아닙니다. 베테랑 경제학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도출한 결과물이었죠. 그 분석력을 굳게 믿고 자산 비중을 대폭 늘렸던 이들은 2026년 초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시장이 요동치자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 파고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시나리오에 올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길러둔 사람들은 위기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문가의 식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측이라는 속성 자체가 본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제학에서는 블랙스완이라 부릅니다. 과거 유럽인들은 백조가 무조건 하얀색이라고만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697년 호주 대륙에 처음 발을 들인 탐험가들은 검은 백조를 목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쌓아온 확신이 단 한 번의 목격으로 무너진 것이죠. 투자, 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밀해 보이는 전망이라도 예상 밖의 돌발 변수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런 블랙스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자주 출몰합니다. 설마 이번에 진짜 전쟁이 터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처럼 말이죠.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당신이 뉴스를 보며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사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공포를 느낄 때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려 투매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주가가 바닥이라 확신하며 모든 걸 쏟아붓는 몰빵 매수. 둘 다 근거 없는 예측에 기댄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최악의 매매 패턴이 고착화됩니다. 악재가 터지면 도망치고 다 해결됐다는 기사가 나올 때 뒤늦게 뛰어드는 굴레 말이죠. 이건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구조적으로 설계한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 합니다. 인간은 같은 액수의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배 이상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이 눈앞에 닥치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이 조종대를 잡게 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죠. 사실 이 구조적인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 앱을 열어 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슴 졸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뉴스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그 기분 잘 아시죠? 그 느낌이 바로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해. 지금이 사야 할 때야. 하지만 그 충동이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충동을 따를수록 실제 수익률은 시장의 평균치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행동 재무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다룰 때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 분야의 모든 연구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투자의 수익을 망치는 결정적인 원인은 시장 상황이 아니라 투자자 본인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때 이 성향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거센 풍랑이 일면 많은 이들이 서둘러 돛을 내리고 배를 항구로 돌립니다. 하지만 대개 가장 좋은 어장은 폭풍우가 지나간 직후에 열립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포기한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어쩌면 다소 따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크게 세 가지를 실천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분산입니다. 단순히 여러 종목을 나누어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우산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주인을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이 팔리고 햇볕이 쨍하면 아이스크림이 팔릴 겁니다. 이 주인은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망할 일이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면 주가는 하락하지만 에너지 자산이나 달러 가치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도 은행 관련 자산의 수익성은 개선되죠. 이처럼 어떤 시나리오가 닥쳐도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 반대, 자산들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며 충격을 상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의 하락을 다른 쪽이 지탱해주는 원리죠.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분산 투자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심한 혼돈의 시기에 현금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포커 게임에서 칩이 없으면 승부수를 던질 수 없듯이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눈앞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전쟁 같은 위기로 증시가 급락할 때 우량한 기업을 헐값에 매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현금입니다. 준비된 자금이 없다면 폭락장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거나 최악의 경우 손실을 감수하며 매도해야 합니다. 즉, 현금은 훌륭한 방패이자 결정적인 순간에 쓰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산의 12%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습관. 이것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시장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수들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기적인 분할 투자로 타이밍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정된 액수를 투자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립식 투자의 논리는 매우 명쾌합니다. 가격이 고점일 때는 적은 양을 매수하고 저점일 때는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세일 기간에 물건을 더 많이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의 강점은 예측이라는 주관적 영역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달 장세를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이 단순함 속에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설명을 들은 분들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복잡한 기교는 더 큰 실패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전략일수록 지나치게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반년 내에 종결될 것이니 에너지주를 매수해 단기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은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전쟁 종결 시점부터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 그리고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돌발 변수까지 모든 예측이 단 하나도 틀림없이 들어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전략이 붕괴되죠. 반면 자산을 분산하고 현금을 보유하며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번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결코 패배하지 않기 위한 전략입니다. 투자의 대원칙 중 하나는 바로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수학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자산 가치가 50% 하락했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된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하락폭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락폭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원금 회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승리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지금 같은 위기엔 일단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는 게 상책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겠다는 판단 역시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점이 아니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그러나 역사는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대중이 가장 큰 공포에 휩싸여 투자를 외면할 때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지킨 이들은 이후 반등장에서 커다란 보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폭락장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투자자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경험했죠. 물론 정확한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인 규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답답함을, 또 누군가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현재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의 투자 위치를 대변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는 강박이 있다면 지금의 원칙이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너무 단순하면 되레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고수해온 이들에겐 도리어 평온함의 근거가 됩니다. 전쟁이나 금리 인상 같은 악재가 쏟아져도 내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약속된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심리 기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난해하고 정교한 방식이 우월한 성과를 낼 거라 맹신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화려한 차트와 복잡한 지표에 매료되는 것이죠. 이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단순한 규칙, 다른 하나는 복잡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실제 효율은 대동소이했지만 대다수는 복잡한 방식이 훨씬 뛰어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명백한 착각이었죠. 투자 시장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낸 계좌들을 분석해보니 주인이 투자 사실을 까맣게 잊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살아남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현재 내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쏠려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중 한 곳에만 몰려 있다면 그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투자 결정을 바꾸고 싶다면 이미 예측 중독에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적립식 투자를 아직 미루고 계셨다면 아주 적은 액수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달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핵심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유지하는 습관이니까요. 시간이 쌓여 형성된 이 습관은 시장의 공포로부터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나요? 아니면 더 안정적인 내일을 꿈꾸나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의 지수 변동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이 자산이 건재한가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미래를 맞추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설령 예언자가 나타난들 공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인간은 결국 감정에 휘둘리며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예측력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덮쳐도 버텨내는 구조를 갖추는 것뿐입니다. 내일의 정세나 금리 향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현명한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자산을 배분하고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이들에겐 정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잠재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충격의 파동이 아직 우리 문 앞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충격이 닥쳤을 때 당신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예측의 성패가 아니라 예측이 빗나가도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마세요. 영상을 보신 뒤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현재 내 자산 배분 상태를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와 준비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현재 본인의 투자 방식이 예측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이미 대응 중심의 원칙을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진솔한 이야기들이 이 채널을 찾는 많은 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